자, 이번 시간 계약 해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셨고요. 지금 보실 부분은 해제 원인, 그리고 해제권 행사, 그리고 마지막이 해제 효과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제 파트를 공부할 땐 세 측면으로 나누시면 좋아요. 해제 원인이 무엇이냐, 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야, 그 원인 부분.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위반하면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럼 해제 원인이 되는데, 해제권 행사로 넘어가. 이제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해제 효과 부분. 그럼 해제가 돼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이 깨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규율하느냐, 세도막으로 분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제 원인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원인을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채무불이행, 소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계약을 위반해서 그러면 계약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돼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한 거다. 원인 제공. 그럼 여기서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이 채무불이행인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채무불이행에는 우리 민법에 첫째, 이행 지체가 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이렇게 A와 B가 공장이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이 공장을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첫째는요, 지체를 하고 있다. 지체가 뭐죠? 지연하고 있다. 지연. A가 공장을 주는 날짜가 됐는데, 넘겨주는 날짜가 되는데 날짜를 지나고도 못 넘겨줘. 지연하고 있다. 거꾸로 B가 대금을 제 날짜에 못 주고 있다. 이 5월 1일 날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돈을 못 주고 있다. 이게 지연이다. 지연.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그럼 얘가 대금을 늦추고 있다. 못 주고 있다. 그러면 A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최고를 한번 꼭 해줘야 돼. 최고장을요. 최고장을 보내줘야 돼요.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최고라는 거는 독촉이죠. 독촉. 귀칙이 잔금을 지금 지연하고 있으니 앞으로 언제까지 잔금을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걸 최고라고 그러죠. 최고를 꼭 해줘야 된다. 지체일 때는요. 지체일 때는 뭐를 해줘야 돼요? 최고를요. 최고를 꼭 해야 됩니다. 이때 최고라는 거는 날짜를 정해도 되고요, 안 정해도 돼요. 날짜를 보름 안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날짜를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돼요. 돈을 최대한 빨리 넣어주세요. 이것도 돼요. 짧아도 돼요. 내일까지 넣어주세요. 이것도 돼요. 다만 효력은요, 그 최고 기간이 짧을 땐 효력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생기게 돼요. 어쨌거나 최고를 할 때 기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기간이 좀 짧아도 됩니다. 효력은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행 불능입니다. 불능. 가령 이 공장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서 썼죠. 근데 공장이 불나버렸다. A의 잘못으로. 불능이죠. 불능. 줄 수 없죠. 불능. 건물이 멸실했다. 그러면 이때 이 공장이 불나버려가지고 못 주는 상황이면, 그때 이 매수자는 이 매매 계약을 깨버릴 때, 파기할 때 이 돈을 넣어야 돼요. 돈을 줘봤자 해제하면 돌려받게 되죠. 돈 줄 필요 없어요. 돈도 보낼 필요 없고요. 최고장도 필요 없어요. 왜요? 공장이 불나버린 사람한테 언제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이 될 때는 이 지체하고 다르게 최고가 필요 없고요, 최고장도 필요 없고, 뭐도요? 반대급부. 반대급부가 뭘까요? 대금이죠. 대금. 대금도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약 파기하면 돼. 파기를. 그래서 지체와 불능이 큰 차이가 있네요. 지체일 때는 뭐를 하고요? 최고를 꼭 해주는 반면에, 불능일 때는 최고도 필요 없고, 뭐도요? 반대급부. 돈도 제공이 필요 없다는 거. 여기 포인트 기출문제. 이때 조심할 게 전보배상이라는 거죠. 전보배상. 이 전보배상을 아까 대상청구권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공장이 불이 났어요. 이 사람 잘못으로. 불나버렸죠. 그러면 A는 본래 채무는요, 본래 채무는 공장을 넘겨주는 거지. 근데 A 잘못으로 이게 불나버리면 불능이 되죠. 불능.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요? 돈으로요. 돈으로 메꿔줘야지. 이걸 전보배상이라고 그래요. 전보배상. 건물의 멸실로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이를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보배상을 B가 얘한테 요구하려면
공장 달라고 못 주냐? 그럼 돈으로 달라고. 그게 전보배상인데 전보배상을 요구하려면 얘가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송금해야 돼요. 반대급부를 어떻게 할 것? 제공을 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실게요. 전보배상이라는 게 이행불능에서 나온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에서 기억할 거 요거 다 기억할 거. 최고도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배상? 전보배상의 법리. 두 가지가 이행불능에서 꼭 가져가실 주제다. 다음 불완전이행입니다. 자, 불완전이행은 이행을 하긴 한 건데 설렁설렁 하는 거죠. 설렁설렁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는 거를 불완전이행이라고 그래. 불완전이행. 건물을 짓긴 졌는데 업자가 대충 진 거죠. 그래 막 비과세 하자가 있는 거죠. 불완전이행. 그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환자 수술을 배를 꿰맸는데 대충 한 거지. 대충. 죽어버리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 공부를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게 불완전이행이다. 하긴 했는데 불완전하게 하는 거야. 불완전이행. 와이프가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반찬을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지. 대충 차리니까 대충 먹어. 불완전이행이다.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이행, 지체나 불능. 이쪽이 나와. 지체와 불능이 있다. 채무불이행에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미리거절이 있어요. 미리거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B가 저 공장 사기로 했죠. 10억에. 근데 B가 사정이 생긴 거야. 마음이 변하든가. 그래가지고 B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 이 날짜에 주기로 했는데 B가요. 미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미리 연락해가지고 뭐라고요? 아, 나 이행 못하니까 배째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라고 미리 거절하는 거예요. 미리 거절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얘가 미리 거절했죠. 이행 못하겠다. 나 이행 못하니까 두 달 전에 나 이행 못하니까 네 맘대로 해. 얘가 그랬죠. 그럼 A는 상대방은 최고도 안 하고요. 반대급부도 없이 그냥 즉시요. 즉시 이행기 전에 5월 1일 전에 그냥 해제 통보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이행불능하고 똑같아요. 공장이 불나서 못 주는 거나 미리 못 주겠다고 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 필요 없고요. 최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대급부 제공 안 해도 돼요. 그냥 즉시 끝내버리면 돼요. 이행기 전에. 이를 미리 거절이라고 한다. 미리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는 채무불이행이 생겨야 계약을 파기할 원인이 되는데 그 채무불이행에는 우리 민법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미리거절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한다. 세 가지로. 머릿속에 암기가 되셔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계약 해제 원인이고 그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나눠집니다.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지체, 불능, 미리거절. 이러면 깔끔. 이때 조심할 거는 부수적 채무불이행이라는 거죠. 부수적 채무불이행. 우리 민법상 채무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주된 채무가 있고요. 부수적 채무로 이렇게 쪼개요. 사실은. 내가 짜장면을 이렇게 주문을 했다. 네 그릇을요. 그럼 짜장면 갖다 주는 걸 주된 채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딸려 있는 거, 짜장면 배달에 딸려 있는 만두라든가 아니면 뭐 단무지를 갖다 껴서 주는 거, 이를 부수적 채무라고 한다. 부수적 채무. 그래서 짜장면이 배달이 안 됐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근데 짜장면은 배달이 되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뭐가요? 군만두가 안 따라왔다. 이게 부수적 채무불이행. 요거 가지고는 해제 사유가 안 돼요. 조심할 거는. 왜? 본래 채무는 넘어왔고 이행이 끝났거든요. 짜장면이 왔죠. 이거 가지고 이거는 짜장면이 왔기 때문에 본래 채무는 이행이 끝난 거예요. 근데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군만두가 안 왔다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쿠폰 있죠. 쿠폰 왜 안 가져왔냐? 이거 가지고 태클 걸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채무다. 부수적 채무. 요거 가지고 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태클 걸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바꿔서 TV를 이렇게 큰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사용 내역이 너무 어려운 거지. 막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길어. 네. 그리고 이거 세팅이 끝났어요. 세팅 끝나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제가 뭐를요? 사용 설명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안 가져왔대잖아. 사용 설명서를. 그거 안 보내준 거. 사용 설명서를 안 넘겨준 거를 우리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이거는
계약 해제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해제 원인은 주된 채무, 계약의 본질적인 주된 채무여야 된다라는 거죠. 주된 채무를 어겼을 때만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약의 본질적 위반일 때만, 본질적 위반이 되어야만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거지, 본질적 위반이 아니면 부차적인 거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지체, 불능, 미리거절 세 가지로 집약이 되겠더라. 뭐 빼고? 부수적 채무불이행 이건 빼고요. 부수적 채무불이행 이거 가지고는 해제가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사정변경이요. 사정에 뭐가 생겼다? 변경이 생겼다. 사정변경 이거 가지고 해제가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사정이 좀 생겼어.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 계약을 깨고 싶어. 이거 우리 판례는 받아주지 않아요. 두 가지 기억이에요. 계약 파기 원인이 되지 않는 거 뭐? 부수적 채무 위반. 그 다음에 사정 변경. 이거 가지고는 계약 뒤집는 걸 우리 대법원은 받아주지 않더라. 그럼 뭐 가지고만? 지체나 이행불능이나 미리거절일 때만 해제 사유로 받아준다. 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 파기 원인이 됩니다. 자, 이래서 해제 원인이 됐다. 채무불이행이 돼서 해제 원인이 됐죠. 그러면 해제권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해제권이. 이거 가기 전에 하나 꼭 언급할 게 있는데요. 그 언급할 내용 그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해제 원인이 이행 지체가 있고요. 이행 불능이 있고 미리 거절이 있죠. 이때 최고장을 보내야 되거든요. 최고장을. 언제? 지체일 때는. 속히 돈을 보내달라. 최고장을 보내요. 최고장. 우리 현실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안 넣는다 이렇게 해요. A, B 간에 매매 계약이 되고 돈을 안 보내죠. 매수인이.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최고장을 보내거든요. 몇 번을 보내요? 계속 보내. 여러 번 보내도 돼. 한 번 보내. 그죠? 이번 달 말까지 잔금을 속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보내죠? 만약 안 보내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막 이러거든요. 겁주는 거죠. 이게 최고장이야. 안 줘. 돈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보내. 2차 최고장. 다음 달 15일까지 잔금 얼마를, 금 얼마를 저희 통장에 입금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것도 또 최고장이야. 최고장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장이 쓰일 때는 언제요? 지체일 때야, 지체. 지체일 때는 최고를 하는 겁니다. 얘가 지체할 때. 이행을 뭐 할 때요? 지체할 때. 이때 최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불나버리면 최고장? 필요 없지. 불나서 이행을 못하는 국면인데 이행하라고 뭘 이행하냐고 불났는데. 불능일 때는 최고하는 거 아니야. 불능일 때는 뭐를 안 해요? 최고 안 해. 미리 거절해도 안 해. 미리 뭐 했어요? 거절했죠? 이행 못한다고. 그거 최고 안 해. 언제만 해요? 지체일 때요. 지체일 때만 하는 거예요. 이행을 지연하고 있을 때만. 지연하는 사람한테만 빨리 해달라고 최고하는 거죠.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오프라인에 보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밖으로 돌아요. 술 먹으러 가든가 계속 자리를 비우고 딴 데 가든가 핸드폰 가지고 계속 딴 거 하든가 이럴 때는 강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해달라고 최고를 해요. 최고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지체죠. 지체. 근데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의 환경으로 뭐 등등 해서 못하는 사람. 불능이죠. 그럴 땐 최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는 이때 합니다. 지체일 때 합니다. 언제 안 해요? 불능일 때 안 하고 미리 거절일 때 안 해요.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기행위라는 거죠. 정기행위. 정, 기, 행, 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에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를 정기행위라고 그래요. 정해진 시기에. 예컨대 결혼식장에 제가 화환을 보내달라고 미리 꽃집에다가 예약을 해놨어요. 이번 주말에 12시까지요. 12시까지 꽃을 30만 원짜리 보내주세요.
돈 보냈어요. 그건 언제까지 배달이 돼야죠? 12시죠. 바로 정해진 시기. 정해진 시기에 배달이 돼야만 그 급부가 이행이 제대로 올바르게 이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행이 안 됐어. 그럴 때는 이행이 안 되면 가령 12시가 지나도 꽃이 안 왔어.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안 왔어. 뭔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럼 저는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때는 채구가 필요 없어요. 채구를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뭘 빨리 이행하라고 그래.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죠. 그냥 채구 없이 해지한다. 계약 해지한다. 통보하면 돼요. 그리고 돈 돌려달라고. 그래서 채구가 필요 없는 족속. 채구가 필요 없는 족속 3개요. 3개. 뭐예요? 불능, 미리거절, 정기행위. 채구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로지 지연하는 거. 지연일 때만 채구를 해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채구를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제 원인에서 지체, 불능, 미리거절 3개를 토막을 냈고요. 토막을 냈고 그 다음에 채구를 할 때, 안 할 때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때 채구는 기간을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 다음 기간이 좀 짧아도 상관없다. 다음 해제권 행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B가 돈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얘가 채구를 합니다. 채고장 보내요. 돈 보내다요. 그러면 이 A한테 해제권이 생겨. 해제권이. 지연하고 있으니까 해제권 생겼어요. 그럼 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자유죠. 이 사람이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요? 기다릴 수도 있어. 왜 기다려? 이 집 살 사람은 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이분이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물정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집을 살려고 그러는 거지. 위치도 안 좋은데. 그럼 이 사람은요. 얘가 돈을 지연해도 해제를 안 하고 기다려. 해제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 거예요. 해제를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하고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계속 노름만 해. 그러더니 노름 끊더니 이번에는 계속 주식만 해. 돈도 안 버는데. 돈 다 날리잖아. 그때 여자가요. 보통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 이혼해. 근데 이혼 안 하잖아. 왜요? 자유거든. 그쪽이 계약으로 위반해도 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자유인 거예요. 이때 해제를 하겠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하는 거야. 나 끝내겠다고 통보하는 거야. 보통 어떻게 해요? 내용증명을 보내. 내용증명을. 귀측과의 계약을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함을 알립니다. 라고 통보하는 게 이게 바로 해제죠. 보통 내용증명으로 하죠. 근데 요즘은 발달이 돼서 카톡으로 해도 돼. 전화로 하고 녹음 따도 돼. 구두로 해도 돼. 구두로. 방법은 제한 없어요. 단 해제를 하면 어떤 제약이요? 철회를 할 수 없어요. 철회가 안 됩니다. 번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이라서. 해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기억합니다. 신중해야 돼. 그래서 내용증명이 가면 번복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이 당사자가 A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면? 여기 3명이면 A하고 C하고 두 사람이야. 이쪽도요. 이쪽도 B하고요. 매수자가 2사람이다. 그럼 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요. 전원이 2사람 양쪽 다 알려야 돼요. 이를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요. 전원이 A씨가 누구한테요? BD 전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만 하면 안 돼. B한테만 알리고 D한테 통보 안 하면 효력 안 생겨. 전원한테 알려야 된다. 전원에게 한다. 전원에게 별 3개. 아주 잘 나와요. 또 하나 이 불가분성이 여기에도 쓰여요. 1인이 해제권을 뭐하면 상실하면 누구도요? 다른 사람도 해제권을 상실해요. 똑같이 둘 다 잃어버려. A가 해제권을 잃어버리면 C도 다 잃는 거야. 언제 잃어요? 가령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죠. 얘가 돈을 지연하고 있어. 그럼 얘는 채무불이행이죠. 해제권 생겼죠. 근데 A가 이 상황에서 건물을요. 목적물 어떻게 하면? 개조를 했다. 목적물을 개조하거나 훼손하면 해제권을 잃어요. 근데 A가 했어. A가 개조를 했다. A만 잃는 게 아니라 누구도? C도 잃어. 이를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1인이 해제권을 상실했어. 왜요? 건물을 개조하거나 훼손해서. 그러면 누구도? C도 해제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2월 2가 여기에 작동해. 여기 별 3개.
다음 4번이죠. 4번이 주의죠. 주의사항. 계약 위반한 당사자도 뭐를요? 해제 효과를, 무슨 효과를? 해제 효과를 주장해서 본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돈을 B가 지연하고 있어요. 잔금을 못 내서 지연하고 채무 불이행하고 있죠. 그럼 A가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제하면 되죠. 해제를 해버렸어. A가 해제 통보를 해버렸죠. 지연해서 이쪽에도 계약 해제 통보해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 해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A가 마음이 변한 거야. 마음이 변해서 요놈의 마음이 변하는 게 인간이잖아. 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뭐를 하고요? 해제 통보를 했단 말이야. 일주일 전에. 통보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는 거죠? A가 C한테, 이 B한테, 매수자한테 돈 좀 보내달라는 거야. 돈 달라고. 뭔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해제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요? 본래 채무인 돈을 달라고.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제가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국면이죠.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기된 거죠. 파기된 국면인데 뭐라고요? 본래 채무인 돈을 달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 못 줘라고 거부해. 왜요? 이미 계약 파기돼서. 이게 마지막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그럼 누구야? B죠. 매수자도. A가 이미 뭐를 해제를 했잖아요. 해제 효과를 주장하여 본래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뭐 하고요? B를 상대로 계약을 뭐 하고 해제 통보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본래 채무요. 본래 채무 요구한 거예요. 본래 채무 이행해라. 본래 채무를 요구한 거죠. 이행해달라고. 그때 B가 어떻게 한다고? 계약 위반한 사람이죠. 위반자가 뭐라고요? 아 못해, 나 못해, 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계약이 끝나버렸으니까. 이 뜻이다. 요 그림을 그려 넣어주시면 돼요. A가 뭐를 해놓고요? 해제 통보를 하고, 해제 통보하고 뭐라고 요구한 거예요? 본래 채무요. 본래 채무를 A가 요구하면 위반한 사람, 계약 위반한 자가 아 나 못해 라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거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예, 요게 시험 2번 정답 나왔어요. 왜? 이미 해제권 행사가 끝나버려서. 해제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뒷북이야, 뒷북으로 본래 채무 달라고 하냐고. 그럼 이쪽에서 싫어,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해제 원인 채무 불이행, 해제권 행사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의 법리, 전원에게 한다는 거 꼭 강조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머릿속에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해제의 마지막 해제 효과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내용이 좀 있어요. 해제 효과. 해제권 원인, 해제 원인 채무 불이행에서 해제권 행사 불가분성으로 넘어가서 해제 효과로 갑니다. 이제 해제 효과. 해제가 되면 A와 B 간의 매매 계약이 되었다가 매매 계약이 가령 5월 1일에 되었다가 B가 잔금을 지연을 해서 잔금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돼서 A가 계약을 해제를 했다. 언제? 10월 1일에. 10월 1일 날 계약을 뭐하면 해제 통보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5월 1일부터 계약은 없는 걸로 소급해서 꽝이 되죠. 첫째,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소급표라고 그래요. 소급표 발표.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아니야. 처음부터 계약은 없는 걸로 돼. 없는 걸로 내고 우리 서로 주고받은 거 어떻게 주고받은 거 다 토해내야지. 내가 받은 돈 토해내고 너는 건물 가져간 거 토해내. 다 토해내.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원상회복. 자, 이때 매수인에게 이전한 소유권,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겼죠. 그거 어떻게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자동 복귀합니다. 여기 등기 없이의 별표. 매수인이 건물 가져갔잖아요. 그거 계약 해제되면 등기 없이요.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자동으로 소유권이 일로 와버려요.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가 되면. 왜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매수자가 소유권 등기를요.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서 소유권을 가져갔거든요. 그거는 뭐 때문에? 매매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그거는 매매 계약이, 이 매매라고 하는 채권 행위가 살아있을 때 이 물권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매매를 채권 행위,
이 매매 때문에 소유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이게 물권 행위. 그럼 소유권이 왜 넘어갔어요? 매매 때문에 넘어갔죠. 바로 이 매매가 소유권 변동을 초래한 원인이 된 거죠. 원인. 이게 원인 돼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매수인한테. 그래서 이 매매를 채권 행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원인 행위라고 한다. 원인 행위. 이게 원인 행위야. 원인 행위. 원인 행위인 매매를 통해서 매수자가 소유권을 차지한 거지. 부동산을. 그런데 말이죠. 계약이 깨졌잖아요. 깨지면 얘가 소유권을 차지한 원인 자체가 사라진 거지. 사라지는 순간, 계약이 해제가 되는 순간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매도인한테 자동 복귀한다. 자동 복귀, 자동 복귀한다. 혀를 좀 그리면 돼요. 뭐라고요? 자동 복귀.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그냥 와버려. 왜요? 이전했던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이전했던 소유권이 그냥 일로 확 넘어와 버려.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도. 여기 별표. 187조. 물권 변동엔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해제일 때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물권이 일로 넘어와 버려요. 그럼 누구 거예요? A가 소유자가 돼. A가 소유자. 등기만 여기 껍데기만 있는 거죠. 소유권은 A가 가지고 있고요. 껍데기만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실 등기가 되는 거야. 왜? A가 소유자라고 그러는데 B가 등기 껍질만 붙잡고 있잖아. 그럼 이 등기는 말소 등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소유권으로 이 무효 등기를 날려버리면 돼요. 내가 소유권자이고 네 등기는 부실 등기니까 소유권으로 이 부실 등기를 날려버릴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매매가 원인 행위가 꽝 되면 해제가 되면 이전했던 소유권 어떻게 한다? 자동 복귀한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동 복귀라는 거.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에서 계약 관계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소유권 물권이 자동 복귀해요. 두 가지. 두 번째. 계약이 깨지면 토해내는 거예요. 받은 걸 다 토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토해내느냐? 시험 잘 나와요.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여기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죠. 받은 것 전부 다 토해내. 그럼 얘가 매도인은 돈 받았겠죠. 돈 10억 받았죠. 10억 다 토해내. 매수인은 건물 가져왔죠. 건물 다 토해내. 선이요? 아니야.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 어디를? 전부를 반환한다는 거 별표. 이때 뭐까지요? 과실도 반환합니다. 과실도. 이 매수자가 원룸을 사왔다. 그 원룸에서 월세가 3개월치 나왔어. 3개월치 3천만 원 나왔다. 그 월세도 어떻게 차임도 토해내야 돼. 그래서 매수인은 돌려줄게. 원룸 돌려주고 뭐까지요? 월세까지 다 토해냅니다. 오케이. 그럼 매도인은요. 받은 돈에다가 이자까지요. 이자를 토해냅니다. 이자를. 이때 이자는 지체로 인한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A가 10억을 받았다. 그럼 A는 10억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이자. 여기서 10억에다 이자가 붙었어. 이자가. 석 달 동안 통장에 이자가 불어났어. 이자 다 토해내는 거야. 이자. 그럼 매수자는요. 건물에다가 뭐까지요? 과실까지요. 건물에다가 과실을 토해내고 매도인은 뭐요? 받은 돈에다가 이자를 토해낸다. 오케이. 이게 바로 부당이득이니까 다 토해내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 부당이득이야. 그래서 토해내는 거야. 왜? 계약이 깨졌잖아. 계약이 깨져서 우리 서로 얻은 거는 원인 없이 얻은 거지. 원인 없이 얻은 거지. 원인 없이 월세 얻은 거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지. 그러고 끝내는 거지. 그게 원상회복이다. 어디까지요?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 요거 암기하셔야죠.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에서 꽝이 된다. 소급에서 꽝이 되고 물권은요. 넘어갔던 물권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복귀한다. 자동 복귀한다.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한다? 서로 받은 거를 다 토해낸다. 그죠? 우리 술을 열심히 먹었는데 토해내잖아. 다 토해내죠. 그게 원상회복입니다. 어디까지요? 받은 이익 전부를. 다음 세 번째.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해제나 해지는 계약의 해제도 마찬가지고 해지도 마찬가지죠. 차이는 소급표 이건 작네요. 해제나 해지 이건 언제 하는 거죠? 둘 다 원인은 채무불이행일 때. 어느 누군가가 계약을 위반해서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면 해제가 되죠. 해지나 해지가 되죠. 그거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51조예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계약을 해제했다. 잔금 안 줘가지고 A가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도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뭐하고? 해제하고. 해제하고 얘한테 손해배상 따로 또 받는다. 이 뜻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해제와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엮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은 둘 중에 하나만 하거든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둘 다 할 수 있어. 해제하고 별도로 변도가 아니라 별도죠. 별도로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뭘로? 채무불이행으로. 야 네가 채무불이행해서 내가 피해 입었잖아. 피해 입은 거 물어내 임마. 오케이. 그럼 해제는 뭐 하는 거야? 해제는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이라는 거죠. 해제의 결론은 원상회복 조치하는 거지. 원상회복하고 별도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채무불이행해서 내가 피해 입었잖아. 그거 변상해야지 손해배상.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계약금을 얘가 위약금으로 몰수해. 계약금 몰수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몰려 위약금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손해배상조로. 그리고 끝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계약 해제 효과의 첫 번째는 소급표. 두 번째는 원상회복하고 헤어져. 원상회복. 세 번째는 손배청구죠. 해제해지는 무슨 청구예요? 손배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이 해보실까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무슨 청구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손배청구 못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예요?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걸 수 있다. 이 뜻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까지 왔어요. 1단계 해제 1단계 소급표. 물건은 자동으로 온다. 2단계 원상회복한다. 어디까지요? 받은 거 전부. 3단계는 뭐죠? 해제하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배 청구할 수 있다. 3단계. 4단계. 단계 4. 해제 소급표와 제3자 보호. 여기가 제일 시험에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자, 그 상황 조건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A하고 B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A가 매수자에게 약속대로 등기를 넘겨줬어.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근데 매수자가 잔금을 안 주는 거지. 잔금을. 근데 잔금 안 들어오는데 등기 왜 넘겨요? 그거 사정이 있는 거지. 보통은 잔금 주면 등기 넘기죠. 근데 현실 계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A가 먼저 넘기는 경우 많아요. 왜요? 얘 사정 봐주느라고. 왜? 얘가 등기 먼저 달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담보대출 받거나 이래가지고 잔금 치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이 집이 별로 안 좋은 거지. 집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데 얘가 산다는 거지. 근데 얘가 뭐를요? 조건을 거는 거야. 뭐라고? 등기 먼저 달라고. 등기 먼저 넘기면 내가 살게. 왜요?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 넣으려고. 그럼 A가 어떻게 해요? 집도 별로 안 좋은데 얘가 사는 사람 맞죠? 그리고 이거 거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잔금도 안 들어왔는데 등기 먼저 넘기는 이런 이상한 거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등기 넘어왔죠? 예, 그 잔금 안 들어오잖아. 얘가 기다리고 있어. 이거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거 받아가지고 딴 집에 이사 가니까. 잔금 와야 되는데 안 오죠. 그 사이에 B는요, 이거를 C에게 팔 수 있거든요.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어. 그럼 C는 이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는 A, B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C는 누구야?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는 얘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죠. 등기된 거를 믿고 가져온 거야.
매매로 가져오거나 저당을 설정을 한 거야. 그래서 뭐까지요? 등기를 갖췄다. 등기를 갖춰놓았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권리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완전한 권리를 쥐고 있는 거야.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무슨 권리를?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계약이요. 이 계약이 얘가 아무리 기다려도 A가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잔금을 안 주잖아. 그래도 얘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계약을 해제를 했다. 계약을 해제해서 깨버렸죠. 깨버려도 얘는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권리를 갖춰서 방어를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보호되는 거야. 이 물건 안 뺏겨. A한테 안 뺏기고 얘는 보호가 돼요. 뭐가 돼서? 등기를 갖춰놔서. 이게 바로 해제는, 계약의 해제는 누구 권리를? 제3자의 권리를, 제3자 누구죠? C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게 바로 548조 단서다. 그리고 548조 단서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리딩할까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3자를. 바로 이 제3자를 법이 보호하겠다는 거다. 바로 몇 조가? 548조 단서가. 앞으로 100번도 더 들을 거예요. 548조 단서, 548조 단서는 계약의 해제는 누구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거다. 그럼 이번에는요, C가 이 건물을 매매나 저당을 설정한 게 아니라 등기를 한 거지. 이거는 등기를 하면 완전한 권리 갖춘 거지. 이번에는 이거를요, 임대를 얻었어. 뭘 얻었어요? 임대 얻었어. 임대 얻어가지고 C가 어떻게 했어요?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갖췄어요. 뭐를 갖췄어요? 대항력을. 누가? 임차인이. 이것도 완전한 권리를 임차인 입장에서는 갖춰놓은 거야. 전입신고하고 다 갖춰놨죠? 그럼 뭐를요? 완전한 권리를, 방어태세를 갖춰놓은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어떻게 돼도? 깨져도 얘는 보호돼요. 그래서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이 계약이 AB 간의 이 계약이 여기서 앞쪽에서 깨져도 이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어떤 장치를? 완전한 권리요. 완전한 권리를 갖춰놓는 게 보호막이다. 그 완전한 권리의 보호막은 뭐냐? 등기 내지는 대항력을 갖추는 거야. 그래야 얘가 보호막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뭉개져도, 앞쪽에서 계약이 뭉개져도 얘가 보호되는 거야. 만약 이걸 못 갖추면, 등기를 안 했거나 대항력을 못 갖췄다. 그럼 얘는 보호 못 받아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제에서 말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뭐까지요? 완전한 권리요. 완전한 권리로 방어막을 친 사람이다. 완전한 권리는 뭐다? 등기나 인도. 등기나 인도 뭐죠? 대항력이죠. 등기나 대항력을 갖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그럼 이번에는요, B한테 C가 돈을 빌려줬어. 돈 빌려주는 내가 돈을 계속 갚는다 그러면서 핑계만 대잖아. 그래서 C가 열받아가지고 얘 재산을 목록을 뒤져봤더니 얘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네, 이 집이. 그래 C가 어떻게 했어요? 냅다 달라붙어가지고 뭐를 했어? 건물을 못 가져오잖아. 부동산이라. 그래 건물을 못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압류를 걸었지. 가압류를 어디다? 이 건물에다가. 건물에다가 가압류했죠. 그럼 가압류를 걸면 가압류 등기를 해요. 가압류 등기를. 그죠? 채권액 7천만 원. 가압류 등기돼 있죠. 그럼 얘도 뭐를요? 완전한 권리로 방어막을 갖춘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여기서 깨져도 이 가압류는 보호되는 거야. 그래서 제3자로 이렇게 제3자로 보호되려면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로 방어막을 쳐라. 방어막. 방어막이다. 방어막. 완전한 권리. 구체적으로 뭐예요? 등기나 대항력이다. 이 단어를 꼭 가져가실 것. 자, 그래서 해제 소급표와 제3자 아주 중요한 논의가 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너 어떻게 해야 보호돼? 완전한 권리 갖춰야 돼. 완전한 권리. 등기 안 하거나 대항력 안 갖추거나 이러면 나 커당이야. 나 보호 안 돼. 꽝이야. 꽝. 오케이. 자, 그럼 해제의 경우 보호받는 제3자가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갑, 을, 병으로. 갑에서 을로 매매가 되고 을에서 병으로 매매가 되고 순차 매각이 됐죠. 그때
등기를 맞춰놓은 병. 등기 걸어놨죠? 방어막 갖췄네. 완전한 권리죠. 완전한 권리를 갖췄네. 보호되네. 너 방어막 갖춰놨구나. 등기 걸어놨구나. 그래, 보호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순차 매각이 됐죠. 이 매매가. 그때 병이 등기를 안 해놓으면 여기서 깨지면 얘는 보호 안 되거든요. 근데 뭐까지요? 등기까지요. 소유권 등기 가져놨죠? 보호되는 거지. 나 보호돼. 니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보호돼.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마라. 나 완전하게 방어막을 딱 갖춰놨잖아. 방어막을. 두 번째, 매수인과 뭐를 하고요? 매매 예약을 하고, 예약입니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어요. 매수인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거 등기된 이 집에다가 병이 뭐를 했어요? 가등기를 해요. 가등기를 여기다 걸어놨어. 이것도 보호돼요. 가등기해 놓은 거 이것도 보호됩니다. 등기해 놨으니까. 세 번째는요,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과 뭐를요? 임대를 했죠. 임대해 가지고 뭘 갖췄어요? 대항력. 대항력 갖췄네. 그럼 보호되지. 임대 얻어 가지고 대항력 갖췄죠. 전입신고 보호되지. 방어막 갖췄네. 네 번째,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야. 요거. 매수인 명의로 뭐가 된 거? 등기된 부동산. 매수인 앞으로 뭐가 된 거? 등기된 이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에다 뭐를요? 가압류를 걸었네. 가압류. 보호되지. 여기다 가압류 걸었죠? 보호되는 거야. 가압류. 이게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가 되겠습니다. 결론, 등기하면 돼. 등기. 아니면 대항력 갖추거나 가압류해도 돼. 등기된 이 집에다가 가압류해서 보호돼.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기 삼각형 할게요.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까다롭게 출제할 때 제3자 범위 확대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제3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해제를 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요? 말소 등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간적 국면이 두 가지야. 해제를 한 후야. 해제는 했죠. 근데 뭐를요? 말소 등기를 때리기 전이야.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나열을 해야 돼요. A, B 간에 매매가 되었다. 그리고 등기까지요. 소유권 등기까지 넘겨줬다. 매수인 앞으로. 근데 B가 잔금을 안 줘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했다? 해제했다. 그럼 해제하면 우리는 이론 구성을 어떻게 했죠?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복귀한다. 넘어온다 그랬어. 자동으로. 근데 등기 껍데기는 여기 남아있어. 등기 껍질이죠. 껍질은 있는 거예요. 껍질은 그대로. 껍데기만. 소유권은 여기 있는 거지. 소유권은. 왜요? 자동 복귀요.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다? 자동 복귀한다라고 했죠. 자동 복귀. A가 소유자가 되고 등기는 이 껍질은 여기 있는 거야. 껍질만. 껍데기만. 외형만 있는 거죠. 외형만. 그래, 이 등기는 부실 등기라고 그래요. 야, 너 부실이야. 부실 등기야. 부실 등기. 너 말소해야 돼. A가 게을러서 말소 안 했어. 해제를 해놓고 해제 통보를 했어.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해제를 했죠. 근데요, 말소 등기를 안 했어. 게을러서. 그 사이에 B는요. 얘가 해제를 했는데 지난주에 해제한다고 내용 증명을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가져가지 않네. 제가. B가 바로 그 순간에 이 틈을 이용한 거죠. 이걸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 해제 후 뭐 하기 전에? 말소 등기하기 전에. 이걸 뭐 하기 전에? 말소해서 뺏어가기 전에. 말소 전에 해제 후 말소 전 이 뜻이야. 얘가 뺏어가기 전에, 이걸 소유권 뺏어가기 전에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C한테 팔아묵었다. 팔아먹거나 저당을 잡혔다. 그럼 C 입장에서 볼게요. C는 등기가 남아있네. 등기는 남아있는데 C는 뭐를 몰라? 해제된 거를 모르겠네. 얘가 어떻게 알아? 해제 사실을 알아볼라? 몰라. 해제되었다는 사실 이걸 알아요? 모르고 사죠. 모르고 이 부동산을 매매로 가져오죠.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차지해버려. 언제요? 해제 후라도. 해제 후 뭐 하기 전? 말소 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뭐 했을 때만? 몰랐을 때만. 즉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C가 소유권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럼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악이면 못 먹어. 알면 소유권을 못 차지해. 언제만? 선의일 때만. 이를 뭐라고 그래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뭐하고? 모르고 어떻게 해요? 선의로. 모르고 선의로 거래한 제3자. 이 사람은 해제가 돼도, 여기서 해제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해제에도 영향을 일체 받지 않는다. 언제만? 선의일 때만. 그럼 서문 밑에처럼 나와요. 니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거래한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하여 선의악의 관계없이 보호받는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선악이 틀렸죠. 선악 관계없이 보호받는다? 아니죠. 언제만? 선의일 때는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 안 되잖아요. 선의일 때만. 기출문제 포인트. 오케이. 이를 제3자 범의 확대 이론이라고 그래요. 왜요? 해제 후에 집 산 사람도 보호해 주니까. 원래 제3자는 해제 전에, 해제되기 전에 집을 가져간 사람이 제3자예요. 근데 해제된 후에도 집 가져간 사람 보호해 주거든. 그래서 제3자 범위가 확대돼서 보호된다. 그래서 제3자 범위 확대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3자로 보호받는 사람 그러면 첫째, 완전한 권리로 방어막을 갖춰야 돼. 그게 뭐야? 등기나 대항력. 1번. 두 번째는요. 가압류를 걸어놓는데 어디다?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걸어. 그래야 이 가압류가 보호돼. 세 번째는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집을 가져간 사람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세 가지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한다. 마지막. 그럼 보호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보호되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부분이 시험에 타켓. 해제의 마지막이죠.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제3자에 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소멸되는 채권이죠. 채권 양수인 보호 안 되고요. 채권에다가 가압류한 사람, 채권에다가 가처분한 사람 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매매를 했다. 어떤 거를요? A의 집을. B한테 1억에 매매를 했다. 이때 A의 집을 매수자가 등기를 가져왔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왔다 이거죠. 등기 매수인 앞으로 가져왔죠. 매수인 앞으로. 여기다가 뭐 한 사람? C가 이 집을 B 거라고 믿고 여기다 가압류를 딱 걸어버렸다. B한테 돈 꿔준 C가 돈 꿔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여기다 뭘 걸었다?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 그리고 등기하죠. 가압류 치면 등기해. 그럼 얘는 이 계약이 깨져도 등기된 집에다 가압류 걸었죠. 얘는 보호되는 제3자다. 얘는 제대로 보호받는 제3자야. 보호되너 여기다 등기된 데다가 가압류 딱 걸어버리면 방어장치가 된 거야. 그런데요. A가 B한테 집 팔고 받을 돈 있죠. 받을 돈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 받을 돈, 채권 1억 있죠. 이 채권 받을 돈이야. 받을 돈. 매매로 받을 돈. 누가? A가. 이 채권을 뭐 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C-가 여기다 가압류를 했어. 가압류는 똑같은 가압류인데 말이죠. 대상이 달라. 가압류 대상. 이거는 채권에다 걸은 거야. 채권에다가. 여기는 등기된 집에다가 가압류 걸었죠. 이게 달라 법적으로. 계약 깨지면, 계약 해제가 되면 이 가압류는 보호되는 거예요. 등기된 데다 가압류 걸었잖아요. 얘는 보호되고 얘는 어디다? 채권에다가. 이 채권에다가 A가 받을 돈이잖아. 받을 돈 여기다 가압류 걸었죠. 근데 계약 해제되면 이거는 날라가 없어져.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뭐 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채권에다 뭐 한 사람? 가처분한 사람. 처분하지 말라고. 너 받을 돈 있잖아. B한테 받을 돈 그거 뭐 하지 말라고? 처분하지 말라고. 가처분을 걸어서 가처분.
이거 계약 파기되면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고 보호 안 돼. 어디다 걸면? 채권에다 걸면. 채권에다 걸면 보호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채권을 뭐 하면? 넘겨받으면. 채권을 넘겨받았어. 이렇게 A로부터 C가 넘겨받았죠. 채권을 뭐 한 사람? 양수한 사람. 얘도 이 계약이 뭉개지면 이 채권 양수인도 보호 못 받아. 돈 못 받아. 그래서 중요하네. 가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채권이냐. 채권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양도를 받은 사람 다 보호한대요. 제3자가 아니야. 어디에? 등기된 거다. 등기된 집에다가 가압류를 걸든가 가처분을 걸든가. 그럼 이것들은 해제가 돼도 보호되는 거야. 그래. 오케이. 요 그림을 어딘가에다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그림이니까요. A, B 간의 계약이 여기 이렇게 이 지점에서 된 거고요. 이쪽에 있는 C는 등기된 거에다가 가압류 가처분을 때린 거고요. 이쪽에 있는 C-는 어디다 때린 거예요? 채권에다가. 그럼 이쪽은 보호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쫙 말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1번 됐어. 1번. 채권이죠. 1번의 특징은 채권이죠. 채권에 가압류한 사람입니다. 채권을 뭐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보호 안 됨. 이렇게 1번을 특징 지어버리면 되겠죠. 2번.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자가 뭐를요?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못 갖췄네. 대항력. 전입신고 안 했군. 그럼 방어막을 못 갖췄죠. 보호 안 돼요. 대항력 못 갖추면. 세 번째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두고 수익자 보호 안 됩니다. 수익자는 기본관계가 뭉개지면 수익자의 권리도 애초부터 없는 거지. 그래서 보호 안 돼. 수익자 보호 안 돼. 네 번째도 잘 나와요. 토지를 매수한 자가, 뭐를 매수한 자가? 토지죠. 토지를 매수한 자, 토지를 매수했어요. 대입을 해볼게요. A로부터 땅을요. 내가 땅을 500평을 샀지. 500평을. 매수한 사람이죠. 땅 샀죠. 매매계약으로 땅을 샀어. 그리고 등기까지 넘어왔어요. 등기까지요. 그거를 누구한테요? C한테 팔았다. 다시 팔았다. 뭘 팔았다? 땅을 팔았다. 땅을. 이 산 땅을 C한테 팔았죠. 그리고 등기를 넘겼다. 소유권 등기 넘어갔죠. 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럼 C가 땅에 대해서 등기까지 갖춰놓으면 뭐를 한 거예요? 완전한 권리 받아놓은 거죠. 완전한 권리를 갖춰놓은 거죠. 그러면 얘는 이 계약이 여기서 깨져도 이게 파기돼도 얘는 쫓겨나요? 보호돼요? 얘 보호되지. 등기 방어막 갖춰놨잖아. 계약의 목적물도 뭐야? 땅이죠. 땅이 목적물인데 땅을요. 그 땅을 사가지고 등기했죠. 나 보호되는 거지. 왜? 방어막 다 갖춰놨잖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땅을 샀죠. 사가지고 얘가 여기다 뭐를요? 건물을 줬다는 거야. 신축한 건물이요. B가 신축한 건물을 어디다가 땅 사가지고 건물 줬죠. 그거를 샀다는 거야. C-가. 땅을 사가야지. 땅을. 그래야 이 땅 계약이요. 땅 매매가 깨져도 여기서 파기돼도 이거 보호되는 거지. 근데 얘는 땅을 사서 뭐를요? 건물을 줬단 말이죠. 건물 진 거 이걸 매매로 가져갔어요. 이거를. 그럼 얘는 뭐를요? 건물 매수한 사람이죠. 건물 매수인. 매매 목적물은 지금 땅이란 말이죠. 근데 땅을 사간 게 아니라 뭐를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계약이요. 토지 계약이, 토지 매매가 깨지면 보호 안 돼, 얘는. 연결할까요? 토지를 매수한 자가 신축한 뭐를요? 건물 매수한 사람. 신축한 건물을요. 빌라를 매수해서 등기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땅을 사가야지. 매매 목적물인 땅을 가져가야지. 건물 줘가지고 매수한 사람 얘는 보호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보호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채권이죠. 채권 가압류한 사람. 두 번째는 대항력을 못 갖춘 사람. 세 번째는 수익자. 네 번째는 땅이 아니라 뭐를요? 건물이요. 집을 매수한 사람. 네 사람은 제3자에 해당 안 된다. 빅4죠. 빅4 4개. 그래서 해제로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 이 부분이 시험에 단골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해제 파트를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나요? 뒤에 관련 문제 합의 해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간단하게 스스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약 총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